그들이 온다. 증권방송의 새바람, 통쾌한 시장 분석, 정확한 예측, 우리 증시의 답답함을 확 풀어줄 두 남자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중문화와 또 경제평론을 함께하고 있는 이양로입니다. 예, 이승환입니다. 정말 재밌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방송으로 만들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과 경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이양영의 빅머니, 머니위크에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머니 스페셜의 이양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사실 요번에요. 저희가 머니위크 스페셜에 저희가 계속 글을 쓰고 있잖아요. 예, 예. 요번에 저는 주제를 삼은 거가 빅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예. 빅데이터 전문이세요? 빅데이터가 전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빅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네이밍이 된 것이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쪽들은 좀 많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영역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영역에서 통계학에 대한 새로운 분석, 통계학적인 접근법에 대한 네이밍이다. 역시 저는 공대생의 특이한 어떤 논리적 접근이고요. 저는 오늘 이번에 글을 쓰면서 이런 접근을 해봤어요. 실제로 대중문화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미국의 헐리우드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티켓 파워라든가요. 가장 고객층별로 어떤 소재를 좋아한다거나 어떤 플랫 선정하는 것도 있고요. 특히 레이디 가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성공 사람이요. 모든 음악, 모든 코드 그런 걸 할 때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했다. SNS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 리틀몬스터닷컴이라는 자기만의 SNS 세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잘 활용해서 전 세계 티켓 파워 자체의 매출이 30%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성공 사례가 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우리 이미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중문화의 어떤 드라마라든가 영화에서도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많이 성공한 것도 있는데요. 어찌 보면 좀 약간 잘못된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썼어요. 실제로 보면 작년에 2013년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화두는 어찌 보면 막장이거든요. 막장. 네. 그리고 시청률이 제왕이라는 개그 콘서트 아시죠?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재미있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재미없어 막 이상한 거 막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짬뽕을 했다. 짬뽕 내면서 시청률이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대중문화의 전문가인 이양용의 입장에서 보면 평점 10점 만점에 마이너스 5점짜리가 수두룩하다. 대표적으로 오로라 공주 같은 거 저는 아주 앞에 형편없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뭐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그건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표님 오늘 모신 거는 이 어떤 소위 빅데이터의 실패 사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시장에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오로라를 갖고서 예를 들게 되면 오로라 같은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시청률의 제왕처럼 이것저것 갖다 짬뽕시키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그 사업 목적을 계속해서 추가한다라든가. 어떤 거예요? 다시 한번. 사업 목적에 대한 새로운 추가. 그러니까 갑자기 태양광이 뜬다. 그러면 갑자기 농기계 하던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태양광을 추가를 합니다. 사업 목적 추가는 또 돈 드나요? 사업 목적 추가는 돈이 안 들죠. 정관 변경? 정관 변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업 목적에 대한 5만 원, 10만 원 들지 않나? 정관 변경 들겠죠. 하지만 사업 목적에 대한 쪽을 추가하죠.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태양광도 하고 바이오도 하고 그 다음에 IT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정말 주가가 부양이 되질 않으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를 해서 마치 시청률의 제왕처럼 막장 기업을 많이 얘기하세요? 제가 정말 리얼 스토리인데 제가 기업명은 말할 수 없는데 제 친구예요. 제 친구가 지금 우리나라 상장된 기업 중에 하나의 오너인데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회장이고 자기가 이제 부장 전무 그 정도 시절에 아직 경영권을 인수받지 않았을 때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마치 바이오 뭐가 영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다가 1년 있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개박살을 혼났어. 돈 날렸다고. 사업을 접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뉴스 보니까 검색은 나오는 거야.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주가 올라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고 빨리 공시를 하라고 제대로. 근데 공시를 했었어요. 상관없다. 근데도 올라갔던 거죠. 그게 아마 그런 얘기 같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 목적에 대한 추가라든가 그런 이제 정확하지 않은 사례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서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하나 더 있네. 갑자기 생각나. 나도 그래도 잠시 썼는데 자기가 오늘 대표님 얘기해서 했잖아요. 메모 오브 언더스탠딩, 메모랜덤 이런 거 있죠. MOU. 나는 몰랐는데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요? 전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MOU 만드는 데는 이 대표랑 나랑 만나서 악수하고 쓰고 보도자료 뿌리면 끝이야? 얘기하고 보도자료 뿌리면 땡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MOU 갖고서 주가가 간다라는 것 자체는 또 말이 안 되는 것이겠고 특히 그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 광물 사업 이거 투자한 애들 그러니까 뭐 해외 광물 사업을 투자를 하고 보물선을 인양을 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대표적으로 최대 주주가 많이 변경이 되고요. 그런 애들 또 M&A 붙고. 그렇죠. M&A 모든 우리나라 코스닥의 모든 기업들은 다 M&A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원튼 원치 않든 브로커들이 자기가 팔 수 있다고 얘기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소식은 절대 믿지 마셔라. 그런 브로커들 명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호텔 커피숍에 가면은 가만히 노닥노닥거리는 분들 널려 있다. 그분들 커피값도 없으면서 입으로는 몇천억씩 왔다 갔다 한다. 가끔 저도 많이 앉아 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카운터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장 빅데이터를 잘못 적용하는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는 절대 주식시장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오늘 결론은 예. 그렇죠. 빅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잘못 활용하는 것들이 바로 MOU 만이 재결하고 예. 사업 목적 추구하고 사업 목적 추구하고 M&A 이름 얘기하고 변경하고 사람 모르는 거 자고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 광물 개발했다 이런 얘기하고 예, 듣보잡 나라 예, 예전에 듣보잡. 말리언 얘기하는 나라 있었어요. 예, 예. 그런 나라 얘기가 투자하는 것들. 금강에 투자하고 석유 개발하고 막 이런 데. 오늘 결론은 이거죠. 빅데이터 오히려 조심할 땐 조심하자 이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빅머니 스페셜의 이양현 이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